안녕하세요. 디지털 부품 설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 카노프 맵 또는 이제 일부 사람들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카르노라고 많이 읽는데 K맵에 대해서 했었죠. 그 중에 변수가 3개인 경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또 관련된 용어로서 최소항, 그 다음에 임플리컨트, 큐브, 프라임 임플리컨트라고 하는 번역해서 주항, 또 필수 주항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했었고 앞으로 동케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수, 리터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 다시 한번 이 최소항이라고 하는 거 민텀 하고 그 다음 민텀이 있으면 맥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최소항 이거를 최대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전 시간에 했던 뭐 임플리컨트, 프라임 임플리컨트 관련해서 변수를 3개가 아니라 4개로 들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는 입력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죠? 그리고 이걸 민텀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다라고 했을 때와 이 맥스텀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민텀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되면 A가 0일 적에는 이거는 A 프라임, 그 다음에 B가 0일 땐 B 프라임, C가 0일 땐 C 프라임 또는 A 바라고 나타낸다고 했죠. 이 프라임이나 A 바나 똑같은 표현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맥스텀이라고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냐면 A, O와 B, O와 C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0으로 돼 있는데 해당되는 거는 반대되는 어떤 이제 이 항으로 바뀌었죠. 001이라고 하는 거는 A 프라임, B 프라임, C가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A, O와 B, O와 C 프라임 이렇게 표현된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민텀이라고 한 건 맥스텀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맥스텀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되면 요거 이제 민텀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되면 이 SOP라고 해서 Sum of Product 형태를 나타낼 때 좀 유리하고 이거는 Product of Sum이라고 하는 형태, 이 POS 형태의 논리식 구조로 나타낼 때 유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가 3개까지만 했었죠. 변수가 3개일 경우에 맵은 이런 식으로 저기 좌우로 길게 그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변수가 3개면 2의 3승 8가지의 경우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변수가 입력이 A, B, C라고 가정했다라고 한다면 00 다음에 01 다음에 11, 10 이렇게 해서 해밍 디스턴스가 1씩 벗어나야 된다라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세로 부분이 더 길어지니까 여기는 변수가 2개가 들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가로 쪽으로 C라고 하는 게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00, 01, 11, 10 이렇게 써야 될 테고 0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는 이것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꼭 00으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좀 00으로 시작하는 게 싫다. 그리고 이건 10이라고 써도 일단 해밍 디스턴스가 1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럼 여기다 11로 시작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해밍 디스턴스가 1이 되는 걸로 10을 쓰겠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해밍 디스턴스가 1이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 부분을 바꾸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밍 디스턴스가 1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0, 1 이렇게 쓰면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끝에 있는 거하고 왼쪽 끝에 있는 거가 해밍 디스턴스가 1인 것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다. 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표현됐다면
이런 그 하나의 묶음이 되고 변동이 없는 것만 골라내면 된다 그랬죠. 변동이 없는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이 변동이 없으니까 아 이건 C라고 하는 하나의 항이 얻어지는구나 라는 걸로 찾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일일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묶음만 가지고 찾을 때 민텀들의 묶음 가지고 하는 이게 SOP 형태의 논리식이 찾아지는 거겠죠. 이제 이 부분이 0이 되는데 0에 해당되는 묶음 가지고 찾았을 때 이런 묶음 가질 때 맥스텀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지는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변수가 좀 더 늘려서 변수가 이 4개일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변수가 4개일 때 이 변수 이름을 A, B, C, D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걸 맵으로 그리게 되면 K맵이라고 하는 카노프 맵으로 표현하게 되면 요거는 몇 가지에 해당되는 2의 4승 16가지에 해당되는 입력 값을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16칸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이거죠. 자, 아까 그 가로 해당되는 걸로 늘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8칸, 8칸에서 16칸이 될 테고 세로 해당되는 걸로 2배 늘렸다면 이렇게 그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16칸씩 만들어지는 복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 칸을 다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하게 되면 16칸이 만들어지고 이 이때 각각의 행에 해당되는 부분을 A하고 B가 표현한다고 가정하고 각 열에 해당되는 것을 C하고 D가 표현한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여기에 시작을 00으로 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다면 01, 11, 10 이렇게 써야 될 테고 또 CD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00부터 시작했다면 해밍 디스턴스가 1인 거, 그 다음에 해밍 디스턴스가 1인 11,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변수가 4개인 경우에 대해서 봤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값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입력값이 여기에다가 이제 진리표가 있겠지만 진리표는 생략하고 이런 모습일 때는 어떻게 묶음이 나타나냐라고 보게 되면 기퉁이들끼리 같이 이런 도넛 모양으로 해서 묶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그 요 끝에 하고 요 끝에가 하나의 묶음이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오른쪽과 왼쪽 끝은 묶음이다라고 했죠. 같이 만나는 건데 편의상 펼쳤다 이거죠. 그래서 지구본처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한쪽 귀퉁이가 이렇게 다 그 하나의 묶음으로 2에 n승 개씩 묶일 수 있으니까 4개의 묶임이 됐을 때 변화가 없는 것만 골라내자 이거죠. 그 변화가 없는 부분을 보니까 일단 행을 보니까 이 부분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B인데 0이니까 프라임을 붙이면 되겠다 하죠. 그 다음에 그 세로 쪽을 보니까 C하고 D인데 이 부분이 또 변화가 없죠. 뒤쪽에. 그래서 뒤쪽에 변화 없는 거가 D죠. 그래서 D인데 0이니까 B 프라임 D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논리식은 만약에 이걸 F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다면 F는 B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진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네, 똑같이 A, B, C들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때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생겼을 때 그 항들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가장 크게 묶이는 항을 또는 묶음을 또는 사각형 묶음을 뭐라 하냐면 주항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묶음을 한번 찾아보니까 요 일을 기준으로 보니까 최대한으로 묶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죠. 또 요걸 기준으로 보니까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이거밖에 없어요. 또 요걸 기준으로 보니까 최대한에 묶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고
또 요걸 기준으로 보니까 묶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 더 찾아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니까 묶일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긴 묶음도 하나 더 찾아지더라 이거죠. 또 요걸 기준으로 봐도 노란색의 묶음이 찾아지고 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봐도 이 또 그 묶음이고 마찬가지 이렇게 찾아지는데 노란색 묶음은 이미 흰색 묶음에 다 포함이 되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논리식의 이거 항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그럼 첫 번째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이 그 항을 찾아보자. 다시 말해서 큐브를 찾아본다 이거죠. 그러면 변화가 없는 게 A 프라임 0이 다 그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C가 1이고 D가 1이니까 C가 1이고 D가 1이니까 A 프라임 C D라고 하는 걸로 항이 찾아졌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왼쪽에 쭉 가서 그 가로쭉 또는 행을 보니까 A가 1이고 이것도 A가 1이죠. 따라서 A. 그 다음에 이 부분도 A, B가 1이고 B가 1이니까 A, B라고 하는 거 찾아졌다 이거죠. 그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보니까 C가 1, D, 또 여기도 C가 1이다 이거죠. 따라서 A, B, C라고 하는 하나의 항이 찾아졌고 이 부분에서도 또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A가 1인 게 변화가 없죠. 따라서 A. 그 다음에 C가 0, D가 1인 부분이 변화가 없으니까 C가 0이니까 C 프라임 D. 자, 여기 해당되는 것도 변화가 없는 거 A가 0이니까 A 프라임. 그 다음에 B. 그리고 마지막 C가 0이고 요것도 C가 0이니까 C 프라임. 그리고 D는 왼쪽에 있는 1은 이거는 D가 0이고 이건 D가 1이죠. 따라서 생략한다 하죠.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노란색 부분 이거는 변화가 없는 것만 찾아보자. 그러면 B가 1인 부분이 다 변화가 없이 다 똑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D가 1인 게 찾아졌다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찾아주는 건 주항이라고 하는 프라임 임프리컨트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프라임 임프리컨트의 집합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일단 이 A 프라임 C 프라임즈라고 하는 요거 그 다음에 또 세 글자로 되어 있는 A, B, C 또 글자라기보다는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A, C 프라임 D 또 A 프라임 B, C 프라임 마지막 BD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주항이라고 얘기한다 하죠. 자, 이 중에 이제 뭘 보냐면 여기 2를 한번 보면 한 번만 묶임에 들어갔죠. 요 1은. 또 요 1을 보게 되면 한 번만 묶임에 들어갔고 요 1도 하얀색 묶임에만 들어갔죠. 요 1도 하얀색 묶임에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게 되면 필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항은 주항인데 필수 주항은 그렇다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필수라고 하는 건 essential이라고 하는 뜻에서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essential, prime implicant 요거에 대한 집합은 뭐냐면 반드시 한 번만 묶인 일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한 번만 묶인 일이 있는 묶음. 요걸 갖다가 그 필수 조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K맵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 한 번만 묶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거 한 번만 묶였고 요거 한 번 묶였고 요거 한 번 묶였고 요거 한 번 묶였죠. 그런데 노란색에 있는 거는 노란색 묶음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보니까 요 일은 하얀 데도 묶였지만 노란 데도 묶였어요. 또 이 일은 하얀 데도 묶였지만 이 하얀 데도 묶였지만 노란색에도 묶였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필수 조항은 한 번만 묶인 걸 찾는 거니까 한 번만 묶인 건 이 주항에서 골라낸다. 그러니까 A, C 프라임 D, 그다음에 A 프라임 B, C 프라임 이렇게 해서
네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필수 조항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 이죠. 필수 조항은 아니지만 주항이다. 그래서 간혹가다 시험 볼 때 요걸 문제를 많이 매년 내왔는데 주항을 한번 써봐라, 필수 주항을 써봐라 그러면 이런 집합으로 표현하진 않고 마구 더하기도 하고 또 필수 주항이 주항보다 더 이제 그 집합의 원소 수가 더 많은 경우들도 쓰시고 그냥 자기 편리하신 대로 쓰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그 다른 것도 맞은 것도 저희 그 의문스러워서 아 이거 저희가 알고 쓴 건지 그래서 저희 그 점수를 더 박하게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충분한 이해를 하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걸로 해서 일단 변수 4개짜리에 대한 거 봤어요. 근데 하나 이제 더 해보겠습니다. 변수 4개짜리에 대해서. 자, 똑같이 변수 4개짜리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1, 1, 1, 1, 그다음에 여기 1, 1, 1, 1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변수명을 A, B, C, D라고 다른 이름을 쓸게요. 똑같이 자꾸 썼으니까 다 A, B, C, D로만 써야 되는지 혼동하실까 봐서 이그 W, X, Y, Z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 그 값이 들어가긴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걸로 가정하고 시작할 때요. 자, 이때 여기서 이 필수 조항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그 주항 이 그리고 주항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논리식인데 이거를 sum of product 형태로 한번 찾아봐라. 이 세 가지 거를 찾는 문제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이제 그 필수 조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는 주항 이렇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걸 이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 주항을 프라임 임플리컨트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경우에 묶음들을 한번 보죠. 자, 그럼 요 일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크게 묶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이 그 묶음이 하나 찾아져요. 또 위쪽으로 쭉 보다 보니까 이 일하고 요 일하고도 인접한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걸 찾을 수 있나 보니까 이 일하고 아 요것도 인접한 거다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겠다. 또 하나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의 이 그 묶음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색깔 중에 노란색으로 돼 있던 초록색으로 돼 있던 갈색으로 돼 있던 이것들은 다 하나의 커다란 묶음이죠. 이런 묶음들을 이 항으로 W, X, Y, Z라고 하는 이런 변수 이름으로 리터를 어떤 변수명 또는 리터럴이라고 하는 걸로 이 표현했을 때 그게 이제 주항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주항이라고 하는 거하고 필수 주항이라고 하는 걸 찾아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중에 한 번만 일에 포함되는 걸 보니까 요거 딱 한 번만 묶이죠. 초록색 묶음에 한 번만 묶이죠. 또 이 일 딱 한 번만 묶이죠. 따라서 노란색 묶음에 딱 한 번만 묶였어요. 그리고 갈색 부분은 갈색에도 묶였지만 노란색에 묶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이라 그러나요? 이런 색에 묶인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오른쪽 위에 세 번째 줄 요 일은 딱 한 번만 묶였죠. 그래서 한 번만 묶인 일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묶음을 논리식으로 표현했을 때 또는 항으로 표현했을 때 그 항이 뭐냐면 필수 조항이다라고 얘기한다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필수 조항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노란색 묶음이 필수 조항이 되겠죠. 또 이 오른쪽 끝에 세 번째 줄도 필수 조항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필수 조항에 대한 것부터 찾아보자. 그러면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이 논리항으로 이 식으로 한번 바꿔본다면 변화가 없는 부분 첫 번째 W에 대한 거는 1이고 아래 거는 제일 위 건 0이니까 W는 제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선으로 1이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건 0이고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0이죠. 또 X가. 따라서 X가 0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X'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세로 쪽을 보게 되면 y가 0이고 여기도 z가 0이죠. 따라서 y가 0, z가 0이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진다.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변화가 없는 걸 보게 되면 w가 0, w가 0 이렇게 된 걸로 동일한 그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니까 이건 w가 0이니까 w 프라임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다음에 세로 쪽을 보게 되면 y가 0, y가 0이죠. 그래서 y가 0이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z는 0이고 첫 번째 그 열은 0이고 두 번째 열은 1이니까 z는 없애버리자. 자, 그 다음에 그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논리항을 한번 산출해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변화가 없죠. 그게 뭐냐면 x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1이니까 프라임을 안 붙인다. 그 다음에 위쪽을 보게 되면 이것도 y가 0, 이것도 y가 0. 따라서 y가 0이니까 프라임.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z가 1, 이것도 z가 1. 따라서 z가 1이니까 x, y 프라임 z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은 가로 쪽을 보게 되면 w가 1, 그 다음에 x도 1. 따라서 w가 1, x도 1이니까 프라임을 빼면 될 테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니까 y가 0이고 이건 y가 1이네. y 제거 하면 되겠고 이 부분 z가 1이고 z가 1이네. 동일하죠. 따라서 z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 두 개 묶인 이 부분 노란색의 묶음인 이걸 보게 되면 w가 1이고 x가 1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죠. 따라서 wx 그 다음에 이 열 부분에 해당된 걸로 쭉 올라가서 보게 되면 y가 1이고 y가 1이네. y가 1이니까 그냥 이 y만 써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z인데 0이고 이건 1이고 이건 0이죠. 따라서 z는 제거한다. 자, 이 중에 필수 조항에 해당되는 점선으로 표시된 건 이거죠. 또 이게 이 점선으로 된 일을 포함하고 있죠. 또 점선으로 포함된 일을 포함했으니까 이거죠. 따라서 필수 조항에 해당되는 EPI 집합은 W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W X Y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주항은 어떤 거냐 하면 PI라고 하는 거는 일단 주항은 필수 주항을 포함하죠. 따라서 PI라고 하는 거하고 EPI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필수 조항, 자, 포함 관계를 볼게요. EPI라고 하는 거하고 PI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EPI라고 하는 거꾸로 썼어요. PI가 EPI를 포함하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이런 포함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필수 조항에 해당되는 거는 다 포함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가 더 포함돼야 되냐면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두 번씩 묶인 거죠. 한 번만 묶인 일을 갖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는
x, y 프라임, z라고 하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거 하나 있죠. w, x, z. 자, 이게 바로 이 그 주항이라고 하는 거를 찾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논리식은 어떻게 찾아줘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논리식. 그래서 논리식을 찾는데 이 논리식은 필수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식 F는 필수 조항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이죠. 그래서 W 프라임, Y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O와 W, X, Y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빠졌나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직 안 했죠. 했을 때 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갈색 부분을 넣어도 되고 또는 이 그 하늘색 부분을 넣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가 나는 요거만 집어넣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도 되죠. x, y 프라임 z. 요것도 하나의 논리식으로서의 완성된 거다. 또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F라고 하는 논리식은 이렇게 논리식을 찾아도 전혀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죠. 자, 그 중에 필수 조항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그 W 프라임, Y 프라임, 그 다음에 O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X, Y.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그 중에 요것만 쓰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O와 W, X, Z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필수 조항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다 동일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선택해서 집어넣어서 이 논리식을 완성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이 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이 그 네 개짜리에 대해서 해봤어요. 네, 변수 한 네 개짜리 더 추가해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최소항이라고 하는 걸 아까 했었고, 최대항이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수업 시작할 적에 했었는데, 변수 4개와 관련해서 한번 논리식이 어떻게 찾아지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WX를 여기다 써볼게요. 그리고 YZ를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다가 그 스위치 이름을 쓸 것이 입력 장치의 이름을 입력의 그 스위치 이름을 어디다 그 서로 간에 약속만 정해주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에 해당되는 거는 0이 되겠죠. 여기도 0, 0, 0, 0, 0. 그다음에 0, 0, 0. 여기 하나 1을 더 써볼까? 자,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 그 최대항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영의 묶음에 대한 걸 가지고 찾아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이게 논리식 F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F 바 또는 F'이라고 하는 걸로 찾는다고 한다면 묶음이 뭐가 되냐면 0인 걸 가지고 묶으면 되겠다 했죠. 그거에 반대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하나의 묶음과 이렇게 되는 묶음 하는 걸로 볼게요. 아, 조금 전에 한 것처럼 필수 조항 찾고 그 다음에 또 조항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뭐 그런 복잡한 과정을 프로그램 상에서 얘기할 것이고 우리 시각적인 데서 그냥 바로 고를 수가 있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y가 0, z가 1이죠. y가 0, z가 1인 부분에 해당된다. 자, 이 0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요거는 이 y가 1, y가 1, 그리고 z가 1, z가 0이니까 이건 y죠. 그리고 w가 0이고 따라서 w 프라임 그리고 x가 1이죠. 따라서 이걸 w부터 쓸게요. 이건 지우고 보라색으로 w 프라임 그 다음에 x 그리고 y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w, x 관련된 것부터는 w가 1이고 x가 1인 거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그 행 쪽을 보게 되면 y가 0, 여기 y가 1이니까 y 제거하고 이거는 z가 0, z가 0이니까 z가 0일 땐 이렇게 씁니다. 따라서 F'은 논리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써도 돼요. Y 프라임 Z 그다음에 O와 W 프라임 XY 그리고 WX Z 프라임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생긴 것 대신에 우리가 F 프라임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이지 출력의 전구에 불이 꺼지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경우는 아니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쓰냐 하면 이와 같이 y 프라임 z에 반대되는 어떤 논리값을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y z 프라임 그다음에 여기 이와 같은 거에 프라임이니까 사실 여기에 그 드몰간의 법칙을 적용해도 되겠죠. 또는 낫을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and는 or로, or는 and로. 따라서 이와 같이 이 or는 and로, 그다음에 이 프라임이 있는 건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준다. 따라서 w, 그다음에 x 프라임, y 프라임. 또 오하니까 and로 w 프라임 오와 x 프라임 z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요거 하나하나가 최대항이다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의 논리식은 우하로 묶였기 때문에 이 sum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거에 합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POS 형태다는 POS 형태의 논리식을 할 적에는 최대항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관이라고 하는 얘기, 무관항이라고 하는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항 또는 이걸 동케어라고 얘기하는데 동케어. 자, 우리 동케어라고 하는 말 쓰죠. 아무렇게나 하시오. 아무래도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상관없음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그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한자를 써가지고 무관 이렇게 많이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무관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장치가 있는데 이 두 개씩 덧셈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x형, x라고 하는 이 두 자리의 숫자가 들어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y형, y1 다시 말해서 x형의 여기 x1이에요. 자, 그래서 이 X형 자리하고 X1 자리, 그 다음에 Y형 자리하고 Y1 자리를 더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이 이진수니까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물론 십진수도 그렇지만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하게 되면 세 자리까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그 세 자리에 해당되는 결과를 W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W 0, 1, 2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니까 세 개에 해당되는 출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덧셈을 해준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할 거냐 하면 덧셈한 결과가 W0부터 시작해서 W2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전구를 한번 달아보려고 그래요. 전구를 달았다 하죠. 전구를 달았는데 전구의 제그 이 W01에서 만약에 여기서 덧셈을 하게 되면 얼마냐면 요거는 이 값이 0부터 시작해 가지고 3이라고 하는 값까지밖에 나타낼 수가 없죠. 요것도 0부터 3이라고 하는 값까지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더하기 3이 하게 되면 6이라고 하는 수가 나온다. 그래서 이 그 수는 어디까지 가냐면 0부터 시작해서 6까지라고 하는 범위 내까지밖에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자, 이 장치는 뭐 할 거냐 하면 0, 1, 2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전구가 이 그 둘 다 그냥 0, 1이 나오가는 그 전구 이 출력 부분에 대한 걸 한번 보자 그러면 이 요게 이 A라고 그러고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그 A에 해당되는 것만 불이 들어오고 이 B에는 뭐 꺼졌다든지 하는 걸로 보자. 그 다음에 이 3, 4, 5가 되면 10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출력이 이쪽은 불이 들어오고 요건 꺼진다. B가 불이 들어오고 A가 꺼진다라고 하고 6이 들어오게 되면 둘 다 전구에 불이 켜진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장치를 보게 되면 전구에 이 불이 들어오게 하는 이런 장치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입력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이걸 지우고 한번 보죠. 이쪽 장치의 오른쪽에 빗금친 부분이다. 그러죠. 빗금친 부분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입력은 W2, W1, W0. 그 다음에 출력은 이쪽을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그럴게요. 자, 이렇게 됐다면 입력은 000, 001, 010, 011, 100, 101, 110. 자, 여기 얼마냐면 0이고 1, 2, 3, 4, 5, 6까지 되죠. 그런데 입력이 3개일 땐 최대 3가지 그 2의 3승에서 7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아까 뭐랬냐면 이 0보다 더 작으면 0, 1, 2일 때는 0일이 나온다라고 가정하자. 0일. 011 때. 자, 이렇게 되는 하나의 조건이 됐고 3, 4, 5라고 하는 값일 때 여기까지죠. 이때는 1,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그리고 6일 때는 1, 2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이거죠. 그럼 마지막 여기 111 요 경우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입력값이 들어올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그 x0, x1하고 y0, y1 같이 써보면 x1, y0, y1 이 두 개를 더한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결과는 어떤 값이냐면 0부터 6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7은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입력값이 없을 때 여기 출력은 뭐라고 쓸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그냥 비워두게 되면 뭐가 되냐면 0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1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뭘로 써도 좋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don't care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입력은 이런 건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이 출력은 내 마음대로 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태를 don't care라고 얘기하고 번역해서 무관 또 한 줄이니까 무관항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 동켜라고 하는 거는 0도 좋고 0으로 써도 좋고 사용 가능한 또는 1로 사용 가능한 거죠. 이거는 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와일드 캐릭터라고 하는 와일드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와일드 밸류라고 하는 걸로 쓰니까
어떤 거로 써도 상관이 없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갖다가 don't care라고 한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거를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죠. 그리고 A, B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이렇게 생긴 그 진리표가 얻어지고 아까 어떻게 썼냐면 이때 됐을 땐 0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라고 했고 요 정도일 땐 10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했고 요 상황에 6일 땐 11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겠다. 그리고 11은 출력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이와 같이 별 표시를 하고 이 별 표시는 뭐라고 하냐면 동켜라고 얘기한다. 동켜 텀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A와 관련된 거하고 B와 관련된 것 중에 이 A에 해당되는 걸로 이 진리표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W2라고 하고 W1, W0 그럼 00, 01, 11, 10, 01. 자, A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다. 000일 적에는 0이고 언제 1이 나오나 보니까 011일 때, 011일 때 1이 나오고 그다음 100일 때 1이 나온다. 100일 때 1이 나오고 101일 때 1이 나오고 110일 때 1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11일 때에는 뭘로 써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뭘로 써도 좋다는 얘기니까 실제 이 상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겠다 하죠. 1111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0으로 쓰는 경우 또는 각자 편리한 대로 하는 거겠지만 1111하고 이 부분을 1로 잡았을 때 따라서 여기가 0으로 됐을 때와 1로 됐을 때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든지 상관없고 논리식이 간략하면 더 유리하겠다 이거죠. 그럼 어느 게 더 유리하냐면 이거는 아랫부분이 이렇게 묶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묶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더 유리하겠다 해죠. 그래서 이 중에 선택은 하는데 유리한 것. 유리한 거라는 건 뭐냐면 논리식이 반복되는 부분이 더 많다든지 출력이 여러 개 있을 때 또는 이 항의 개수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하나의 이 항 중에 리터럴이라고 하는 변수 개수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경우 변수 또는 리터럴의 개수가 줄어드는 경우 이와 같이 아래쪽의 거를 찾게 되면 논리식이 뭐냐 하면 요 하늘색 부분에 해당되는 건 W1, W0이고 또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건 W2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논리식이 찾아진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A라고 하는 논리식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요거 하나 따로 있고 요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따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항이 몇 개 나냐면 세 개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위쪽에 해당되는 작은 1 하나밖에 안 묶인 거 요거는 W2, W1 그 다음에 W2 프라임이죠. 그 다음에 W0이라고 하는 거가 됐죠. 0, 1, 1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지금 막 빗금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논리의 항이 W2는 항상 1이니까 W2 그 다음에 W1이 0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노란색으로 역빗금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항이 이 W2가 1이고 그 다음에 이
그 W0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논리식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 중에 어떤 거를 할 것이냐라고 하면 요 아래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따라서 A는 W1, W0, W2 이렇게 하는 걸로 이 논리식을 찾아서 회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A만 가지고 했을 때. 그다음 B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식의 이 동케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동케어 부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동케어 부분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죠. 야, 이거 이렇게 생긴 경우를 한번 보자. 이제 A, B, C라고 가정하고 F라고 하는 논리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경우 수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긴 걸로 볼 수도 있겠다 해서 A, B, C 중에 1이라고 하는 건 다 치워놓고 요거를 0으로 보는 거가 되겠죠. 0으로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쓰면 다 0이 되는 거죠. 이거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0인 건 그대로 고정돼 있고 11, 11. 그래서 변형된 건 이렇게 쓸게요. 자, 돈케어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렇게 해도 또 한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또 한 가지 경우를 보게 되면 변동이 없는 건 그대로 쓰고 이번에는 이 부분이 1형으로도 가능하겠다. 마지막 경우를 보게 되면 변동이 없는 건 그대로 쓰고 여기 좀 다시 지웠다 쓸게요. 자, 마지막 부분에 대한 건 여기를 일일로 넣어도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가장 유리하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케어 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을 때 네 가지 경우가 있죠. 이 네 가지 경우를 다 해서 논리식이 가장 간략한 걸 찾는 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면 네 가지 경우를 다 해봐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면 여덟 가지 경우 수해봐야 되겠고, 네 개면 16가지 경우, 뭐 다섯 가지면 또 저희 그 2, 5, 32가지를 한번. 그 중에 하나하나 하다 보면 변수가 세 개까지도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 점점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고, 이 동기화항이 늘어난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대학원에서 자동화해 줄 때 얘기할 것이고, 우리는 그냥 시각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가장 수월하겠다, 간략하겠다, 금방 눈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논리항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항의 리터럴 개수도 적겠다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돈케어라고 하는 거가 실제 프로그램 쪽에는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 시각적인 이런 카른너 맵 또는 카너프 맵에서는 금방 찾을 수 있고 이 돈케어가 있음으로 해서 논리식을 간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키어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변수를 좀 더 늘려보죠. 이건 다시 또 다음 시간에 할지 모르겠는데 변수가 4개까지 했으니까 이번에는 변수가 5개인 경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변수를 A, B, C, D, E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입력을 가지고 이 가능한 만들 수 있는 입력의 모든 조합
어떻게 되냐면 2의 5승 해서 32가지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카노프 맵 또는 으로 표현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자, 아까 이렇게 생긴 게 16칸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었죠. 여기가 A, B, C, D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2가 0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 생각해 보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걸 겹쳐서 이번에는 여기도 A, B, C라고 쓰는데 이 부분은 2가 1인 경우로 보고 그다음에 00, 01, 11 그다음에 10이라고 하는 걸로 보고 여기도 00, 01, 11, 10이라고 하는 걸로 보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된 걸로 해서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접힐다. 이렇게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이건 뺄게요. 이건 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었다라고 한자. 그러면 묶을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냐면 이거 묶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묶어서 반을 이렇게 서로 접게 되면 딱 마주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묶음이 된다 이거죠. 그럼 하나의 묶음이 되니까 변화가 없는 것만 골라내면 되죠. 그게 뭐냐면 B가 1인 부분이죠. 따라서 B가 1인 부분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쓸게요. 여기가 1인 게 하나 더 있도록 가정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 B가 1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로 쭉을 보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이 C고 여기도 C가 1인 경우가 이렇게 유지가 되죠. 따라서 C가 1인 경우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D가 1이고 D가 0이니까 D는 뭐 이 그 한쪽만 봐도 제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 and C라고 하는 하나의 항이 얻어진다는 걸 찾았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묶음을 보게 되면 이건 또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서 만나게 되죠. 접으면. 따라서 이거는 이 A, B라고 하는 게 다 00이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하고 C가 0이고 D가 1이다. 그런데 여기는 2가 0이고 2가 1이니까 2는 제거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일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묶음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는 2가 0인데만 들어가니까 첫 번째 여기에 A가 1인 부분만 하나 남고 B가 하나는 1이고 B가 하나는 0이 되니까 B는 제거하고 C 0, D 0 따라서 C 프라임 D 프라임이고 2가 0인 게 남죠. 그래서 이렇게 항이 찾아진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논리식을 굳이 쓰라고 한다면 B and C 그다음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그다음에 A,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 이렇게 찾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변수 5개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럼 변수 6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변수 6개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 6개는 이 입력이 몇 가지냐면 A, B, C, D, E, F까지 있으니까 2의 6승 해서 아까 저기 32개 했는데 64개에 해당되는 걸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16개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하나의 묶음이었고 또 이걸 반으로 접어서 서로 마주치는 걸 했을 때 32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위아래로 똑같은 거를 또 접히는 부분을 찾는 거다.
자, 이렇게 찾으면 여기가 A, B, C, D. 여기도 A, B, C, D. 여기는 A, B, C, D. 여기 A, B, C, D. 그리고 여기가 00, 01, 11, 10. 00, 01, 11, 10. 이렇게 됐다면 서로 대응되는 걸로 쓰면 될 테니까 00, 01, 11, 10. 그다음에 여기 00, 01, 11, 10. 여기 똑같이 여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00, 01, 11, 10. 그 다음에 00, 01, 11, 10. 00, 01, 11, 10.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이렇게 일이 됐다라고 한다면 서로 이 접게 되면 가로로 접고 이 점으로 접고 이 점으로 접었을 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을 때 마주치는 점, 만나는 점에 대한 걸 하나의 묶음으로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 그 A, B라고 하는 부분이 다 11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지죠. 그 다음에 C 들어가는 것도 다 11로 나누죠. 이렇게. 자, 여기 하나 더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이 그 EF가 00이라고 가정하고 요건 EF가 01이라고 가정하고 요건 EF가 서로 마주쳐야 될 테니까 그 10이라고 하고 요건 EF가 11이라고 가정합니다.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접게 되면 맞지 서로 간에 덩어리가 해밍 디스턴스가 1이 되는 터니까 요거 부분에 대한 것만 찾는다면 일단 이 A하고 B가 00이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C하고 D가 00이죠. 따라서 C 프라임 D 프라임이고 EF가 10이니까 E가 1이고 F가 프라임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논리식은 F는 만든다면 이 그 A, B, C 들어가는 항과 그 다음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 F 프라임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항을 갖고 있는 논리식이 찾아진다 이거죠. 자, 그럼 변수가 7개일 땐 이 공중에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변수 7개부터는 이 카노프 맵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변수가 7개 이상, 물론 변수가 7개 이하도 문제가 없지만 그때는 변수가 많을 땐 태블러 메소드라고 하는 거를 그렇다고 포기하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 사람들이 찾았죠. 그래서 이 그 변수가 이상일 경우 이 그 적용 가능한 방법. 다시 말해서 이 그 간략화 방법이에요. 간략화 방법 중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안 쓰고 수작업하는 걸로 태블러 메스다라고 하는 걸로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그 형태로 봤을 때 태블러 메소드라고 얘기하고 이 실제 그 만든 사람 이름을 써서 퀸 또는 콰인 매크로스키라고 하는 이 그 방법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그 SOP 형태의 논리식을 찾는 걸로서는 이 그 아주 오래전에 80년 후반에 나오는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커피의 하나의 종류죠. 이거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사람은 이 UC 유니버스 캘리포니아 버클리 팀에서 만들었고, 자 이거 전에 미니라고 하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이 SJ 홍이라고 하는 이 그 홍세준인가 하는 이제 그 IBM에게서는 한국 분인데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오셨었나 그런데 이분이 만들었던 이 그 민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제 그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거고 그거를 일단 아이디어를 얻어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이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검색하게 되면 윈도우 환경에서도 이와 같이 그 논리식을 간략화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이름은
이 개발자 중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좋아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 일본 학생이 한 분 또 있었는데 그분은 교크로라고 하는 이름의 또 이제 그 자기네 그 녹차래요. 그런 걸로 또 만든 분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변수 6개까지 하는 걸로 봤고, 이 상에 봐서 변수 7개에서 할 수 있는 태블러 메소드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이제 우리가 이 end만 낸드만 가져가는 회로, 노아만 가져가는 회로에 대한 걸 해보고, 진도 상황을 보고, 태블러 메소드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면 해볼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 뒷줄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